안녕하세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인간관계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묘하게 선을 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바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집에 와서 이불킥 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제 상담실에도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겁도 많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심리치료 공부도 하게 됐겠죠. 저희 동네는 주택가였고 서로 할머니, 부모님 다 알고 친하게 지내는 정감 있는 시골 동네였어요. 그런데 동네 바로 밑에 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는 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 효과. 근데 그게 효과가 아니라 진짜로 깨진 유리창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이나 유리창이 깨져도 몇 달 넘게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차들도 있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지나다니다가 형들한테 돈도 뺏기기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하다가 이겼다고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가 안 좋은 동네였던 거죠. 근데 저희 집에서 어디를 가려면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날도 피아노 학원을 가려고 그랬나?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 동네에는 항상 몰려다니는 양아치 같은 중고등학생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들을 안 마주치려고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그 양아치 우리를 마주쳐버린 거죠. 저는 겁이 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놈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아래로 깔고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괜히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저 XX 찐따같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아치 XX 무리들이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찐따라고 하는데 웃는 거 보니까 진짜 찐따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20대 중반에 심리치료를 받을 때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별일이 없었고 맞은 것도 아니고 돈 뺏긴 것도 아니고 단지 굴욕을 당했던 것 뿐인데 마음속에는 평생 억울함으로 남아있는 기억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상황은 당연히 다르시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최악의 모든 행동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연약한 어린아이도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무례한 사람의 타겟이 될 때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더 좋은 대처를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억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소심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였던 저였지만 지금은 일단 누가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제 인생에서 아웃시켜 버릴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무례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딴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그들의 심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례하다는 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질 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의도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는 경우는 지능이나 이런 문제 혹은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겠지 하는 거를 정말 모르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얘기하고 알려주면 개선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겠죠. 이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시오패스 계열, 소페 계열이라고 부를게요. 다른 하나는 나르시시스트 계열입니다. 나르 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상대 신경 안 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의도는 조금 달라요. 소시오패스 계열은 상대를 내 입맛대로 조종하는 것 자체를 재밌어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드라마 더글로리처럼 학폭하는 애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신과 진단으로는 품행장애라고 하죠. 회사에서도 상급자인데 괜히 막말하고 괴롭히는 유형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시오패스들이 자기 감정을 인식 잘 못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오히려 잘 되고 감정을 연기하기 때문에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상사로 마주치는 경우가 많죠.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괴롭히고 과한 요구를 하고 부당하게 대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괴롭히는 거,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우리 사회에서 숨어있는 악 중에 하나입니다. 나르 계열은요 조금 다른데 이들은 상대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상대를 밟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아지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실력이나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잠깐이라도 상대를 누르면 내가 높아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 자랑 엄청 많이 하고 자기 자랑만 하면 되는데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으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 있죠. 너 왜 이렇게 요새 살쪘어? 외모 지적을 한다든지, 야 무슨 그런 색깔 옷을 입냐? 옷 지적을 한다든지, 내 약점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계열에 속합니다. 실제 노력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자존심이 세 보여도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입니다. 내 낮은 자존감을 상대를 누르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바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페 계열은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즐기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을 만한 타겟을 찾겠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계열도 누르면 눌릴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권력이 정말 높거나 아니면 정말 더 센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자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헬스를 다녀서 몸을 키우거나 격투기를 배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걸어오는 그런 싸움은 물리적 싸움이 아니고 심리적 게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게임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호신술, 심리적 격투술을 익혀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심리적 격투술을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웃지 마라. 웃음이라도 다 같은 웃음이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려는 웃음 있잖아요. 처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웃었던 그 웃음은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피하려는 웃음이거든요. 웃으면은 별 충돌 없이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순간만 참자 라는 마음으로 웃는 거거든요. 웃겨서 웃는 거나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무례한 사람들이 게임을 걸어올 때 절대 그런 웃음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웃지 않고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안 웃으면 어색하니까요. 물론 바로 반박을 하거나 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차라리 어색한 게 나아요. 그 순간의 정적 어색함은 무례한 사람들의 게임의 각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웃는 건 어때요? 완전히 그 각본에 프로 들어맞는 거죠. 아, 쟤 함부로 할 만한 애가 맞네. 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웃고만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진짜 몰상식한 생각이죠. 갈등을 안 만들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배려하는 사람한테 그딴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 웃지 마세요. 두 번째,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진짜 미안한 일을 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고 성숙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사과는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습관적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그게 나 스스로에게 먼저 납득이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죄송하지 않은데 죄송하다고 하죠? 그거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보이든 그거에 다 맞추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랑 같아요. 뭐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사자한테 저 맛있어요, 잡아먹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습관적인 사과, 미안하지 않은데 하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폭발하지 마라. 평소에 항상 참아왔던 분들이 이제 참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 바로 폭발하는 겁니다. 화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당했으니까 화를 내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나도 가만히만 있는 가만히는 아니라는 걸 알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를 내는 것도 그들의 각본에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글로리의 문동은처럼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 오히려 그 분노가 나를 공격할 빌미가 됩니다. 난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뭐 저렇게 화내냐, 진짜 예민하다, 얘는 무슨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해, 진짜 같이 못 다니겠네 라는 식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더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런 걸 안 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심리적 격투술 네 번째, 감정을 심플하게 드러내라. 화를 내면 오히려 얕보여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정확하고 심플하게 드러내는 사람한테는 무례한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썸네일에 개그맨 김숙 씨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상처 주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김구라 씨가 김숙 씨한테 뭔가 무례한 말을 했어요. 뭐 얼굴이 막 남자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김숙 씨가 했던 반응이 아주 좋은, 아주 교과서와 같은 무례함에 대처하는 그런 좋은
좋은 표현이었죠. 웃거나 그 말을 뭐 반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무표정으로 상처 주네. 거기서 만약에 김구라 씨가 김숙 씨를 더 공격했다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 못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여기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을 그들에게 주면 이 사람은 내 무례함이 안 먹히는구나, 내 먹잇감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줘서 그들이 만든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게임을 걸어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심리적 격투술 5번째는 먹이 주지 않기입니다. 병먹금이라는 말이 있죠. 병 X에게 먹이 금지라는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먹이는 뭐냐면 나의 감정 반응이에요. 예능에서 보면 놀림을 많이 받는 캐릭터에 대해서 타격감이 좋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타격감을 주면 안 돼요. 현실은 예능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감정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말을 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예 하고 다른 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라고 하고 다른 말,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고 감정 반응을 하지 않고 그들의 각본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심리적 호신술과 격투술을 여러분이 바로 쓰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들을 대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만든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기분 나쁜 일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기술들의 핵심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견디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쓰기가 힘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심플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막 떨리고 긴장돼서 그런 말을 못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격투기를 배울 때 기술, 잽, 훅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세력 단련을 먼저 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 조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댓글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을 진짜 무례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당한 사람들만 보고 있네. 맞습니다. 당한 사람 잘못이 아니죠. 무례한 사람 잘못이죠. 무식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은 그들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하루가 망쳐지고 더 나아가서 내 일상과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걸 방어하는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단단한 분들이 돼서 무례한 사람들을 인생에서 다 아웃시키고 좋은 분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